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플러스로 출발을 해서 오늘 시장이 좀 조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FOMC를 앞둔 경계감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시장이 계속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오락가락 했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CNBC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CNBC가 지금 오늘 헤드라인을 시장의 리바운드 어템트, 그러니까 반등 시도가 실패했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빨간불, 그러니까 하락세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만이 오늘 올랐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S&P 500 지수가 0.1%가량 하락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가 0.15%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2% 반등했습니다. 오늘 아침 분위기는 일단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되나 했었는데요. 장중에 이제 외신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헝다그룹에 관한 뉴스였는데요. 헝다가 두 곳의 은행에 대출 이자를 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난 20일이었죠. 지금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 주 23일에 채권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앞서 20일에 있는 이제 은행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20일에 내야 하는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그 뉴스가 오늘 장중에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내일이죠. 내일 FOMC 결과가 나오는데요. 내일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이 결과를 보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어서 시장의 그 경계감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별로 보면 존슨앤존슨이 오늘 코비드 백신 부스터샷,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백신은 한 차례 접종하는 백신인데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접종하게 되면 그 코로나 예방 효과가 94%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주가가 0.4%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11% 올랐군요. 그리고 디즈니 주가가 오늘 4%가량 하락했는데요. 이제 CEO가 나와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 이 스트리밍 이 사업자 구독자 수가 3분기에 그 증가율이 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니 드와이어 이 전략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미 월요일 날 장중 저점에서 주가가 샵 바운스, 급격하게 반등을 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정의 캐피털리스트인 촉매제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약간의 인다이제스션에서 약간의 소화불량, 아직도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위크니스, 약세를 받을 위험이 더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이 바트밍 프로세스에서,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죠.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시작되면서 추가적인 약세 위험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중국 정부 당국이 이 헤드라인을 잘 인식하고 있다. 어떤 헤드라인이냐면 이 에버그란데죠. 헝다를 리먼에 비유한 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잘 보고 있으며 잘 알고 있으며, 그리고 또 그게 그 회사가 fail, 그러니까 망하게 내버려 둘 때 그에 따르는 결과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intervene to 해서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를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주가는 아마 안도랠리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S&P 신용평가사의 보고서 관련 기사인데요. S&P가 이번 헝다그룹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제목을 보면 헝다, 에버그란데를 직접적으로 구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이 아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정부가 직접적인 서포트를 제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 중국이 개입을 하긴 하는데 어떤 때에 개입을 하겠냐면 상당히 원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위험이 생길 경우에만 아마 개입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엄청난 전위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그 주요 개발사들, 그러니까 여러 다른 부동산 개발사들이 망하거나 혹은 이게 중국 경제에 체계적 위험을 야기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아마 개입을 하겠지만 일단 직접적으로는 이제 헝다가 그냥 혼자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둘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다그룹이 혼자 이렇게 망하는 거는 그러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런 체계적 위험을 가져오는 시나리오는 초래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 주 도래하는 S&P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번 주 도래하는 많은 이자 지급 이것을 내지 못할 것 같다. 디폴트 is likely에서 디폴트가 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한 900억 가량이죠. 우리 돈으로. 그 정도의 이제 채권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걸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은행 당국이 S&P는 얘네가 돈을 못 내더라도 이 에버그랜트 디폴트를 그 은행권이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에 따르는 어떤 연쇄 효과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존슨앤존슨 백신과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존슨앤존슨 이제 자회사 얀센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얀센 백신이 부스터샷을 맞췄더니 이게 미국에서 보니까 94%의 효과가 있더라라는 오늘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샷을 맞고 나서 2달 후에 그 효과를 봤더니 94%에 이른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 번 맞고 나서 그 부스터 샷이 항체 수준이 한 4배에서 6배 가량 증가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슨 백신 같은 경우는 1회 접종만으로도 이제 효과가 있는 백신인데요. 1회 접종했을 때 한 백신 효과가 60%, 6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번 맞췄더니 그 효과가 한 95%까지 높아진다라는 결과를 오늘 내놓은 겁니다. 다음 뉴스는 구글이 뉴욕에 있는 맨해튼에 있는 빌딩 하나를 사들였는데요. 21억 달러에 사들이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거래는 보니까 이제 단일 거래는 가장 비싼, 즉 이제 팬데믹 이후에 가장 비싼 거래라고 하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내년 1월까지 모두 이제 재택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수적으로 사무실에 복귀해야 되는 인력들은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외 인력들은 이제 아직도 재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코로나19 이후에 기업들이 재택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뉴스는 내일 FOMC 회의가 있죠. FOMC 회의를 앞두고 CNBC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CNBC가 32명의 시장 참가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죠. 자산 매입, 1200달러의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11월에 발표할 것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했고, 그리고 12월에 실제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대다수 참가자들이 금리 인상을 2022년 말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아래 내용 보시면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로 예상하고 있고요. 응답자들은 S&P 500 지수가 올해 말에는 4,500까지 가고, 그리고 내년 말에는 4,765까지 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OECD가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낸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씩 조정을 했는데요. 미국 성장률 같은 경우는 6.9%에서 6%로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성장률은 5.8%에서 5.7%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좀 상향했고요. 그리고 중국은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련해서 성장률이 어떻게 되나 해서 제가 보고서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 나온 보고서의 요약본입니다. OECD가 실질 GDP 성장률을 2021년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4%로 예상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5월 보고서보다 한 0.2%포인트 그러니까 3.8%에서 4%로 상향한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2022년은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2.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 성장률은 5.7%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4.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6%로 올해 예상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3.9%로 둔화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OECD는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지금 여전히 강하지만 그렇지만 이 회복이 언이븐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회복세가 고르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가져온 소식은 연준이 그러니까 당국자들에 대한 사퇴 압력에 직면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그 댈러스 연은 총재와 보스턴 연은 총재가 이제 그 여러 단체들로부터 이제 사임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단체는 베터마켓이라고 이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랑 그다음에 그 좌파 성향의 DPD라고 하죠. 대중민주주의 센터라고 여기에서 진행하는 페더 캠페인에서 이제 또 사퇴 압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앤드루 루빈이라는 대학 교수가 다트머스 컬리지의 대학 교수가 사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플란과 로젠그렌 같은 경우는 지난해 통화 정책을 결정한 FOMC 회의에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을 거래했다. 그게 이제 이해상충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둘 다 카플란과 로젠그렌 모두 9월에 테이퍼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매파 위원들인데요. 아마 이분들이 뭐 사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 거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하기 전에 그 지역 연은의 검토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퇴할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휴일 처음으로 개장하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홍다 뉴스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내일 FOMC 회의 결과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